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자 보시면요 높이가 18m래요. 아유 여기 아닙니다. 자 높아요. 그 다음에 인체 비례가 불균형하답니다. 자 인체 비례가 불균형하다. 좀 얼큰이 불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언제일까요? 고려 초기 모습이에요. 고려 초기. 여러분들 우리 미친한국사 교재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고려 초기의 어떤 모습인데, 자, 고려 초기 인체 비례가 불균형하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인체 균형이 좀 불균형한 게 하나가 있죠, 그렇죠? 누구입니까? 여기 1번입니다. 1번, 그렇죠? 예, 자, 1번입니다. 자, 고려 초기 이런 어떤 인체 비례가 불균형한 그 지방 세력의 독특한 개성과 미의식이 나타나는데 왜 그럴까요? 자, 고려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호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정권이에요. 호족 연합 정권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호족들, 지방마다 그 호족들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색채들이 이런 어떤 불상이라든가 어떤 불교 건축물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1번 되겠고 나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산의 마예열의 삼존상, 삼존불상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미소라고 이제 불리는 대표적인 어떤 또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천의 마예열의 입상이라든가 팔공산의 석조열의 자상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요 석조열의 자상 같은 경우에는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굳이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구별하는 겁니다. 틀리게 하라고 다양한 걸 갖다 놓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기로 내놓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경주 배동의 석조열의 삼존 입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신라시대인데, 신라시대. 이건 통일신라. 3, 4번은 통일신라. 요거는 백제. 백제죠, 백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라. 신라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신라의 미소라고 또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의 모습들, 이번 시험 문제 입시의 중급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간을 쓴 자들은 모두 죽이고 무신들의 권력이여 차지하자. 정중부가 이제 나타났죠. 뭡니까? 무신정변이 있구나. 자, 무신정변 이후에 이제 무신들이 이제 정권을 이제 찬탈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맞아.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배중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배중손. 항복을 있을 수 없다. 우리 삼별초는 끝까지 진도에서 싸운다. 자, 우리 이제 삼별초 항쟁 있지 않습니까? 그쵸? 결국은 우리가 이제 최씨 정권 때, 그쵸? 무신 정권 때 그 최씨 정권 시기에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고요. 끝까지 몽고와 항전을 벌입니다. 물론 뭐 본토에서는, 한반도 본토에, 고려 본토에서는 많은 또 하층민들과 승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몽고군과 또 싸워 나갑니다. 네, 또 싸워 나가는데 자, 이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화도에 숨어가고 계속해서 뭐 다 항전한다는 어떤 명목하에 강화도에 숨어 있었죠. 결국은 이제 몽고에 결국 굴복하게 되고요. 이제 몽고와의 화해를 통해서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삼별초는 끝까지 우리는 항전하겠다. 사실 뭐 우리 상별초가 뭐 항쟁의 어떤 표본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삼별초는 원래 무신 정권, 당시 최씨 정권의 사병기구였습니다. 사병기구였고 이제 그때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신 정권, 그렇죠? 무신 정권이 완전히 붕괴가 돼 버렸거든요. 어차피 고려로 돌아가봤자, 개경으로 돌아가봤자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마지막 어디입니까?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서 마지막 항전을 하게 됩니다. 항전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이제 과정들입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갈까요? 무신 정권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나머지들 잘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건 빼시면 돼요. 이거 둘 다 뭡니까? 무신 정변 때 어떤 모습이에요. 무신 정권 때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신 정권 시기의 모습을 찾아내시면 된다. 자,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정답이 바로 1번에 나왔네요. 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준이 과전법 실시를 주장하였다. 조준이 과전법 실시? 예, 과전법 실시? 이건 언제예요? 예. 고려 말이죠, 고려 말. 고려 말에 과전법을 실시한 후에 이제 조선의 근간이 되는 토지 제도를 이제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과전법, 고려 말. 그 다음에 최승로가 시무 28조. 이거 언제예요? 고려 성종 때 모습이죠, 성종 때.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교 통치에, 유교 이념을 갖춘 어떤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것도 언제입니까? 고려 중기입니다, 고려 중기. 고려 중기. 의천이라고 한다면 이제
당시 이제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해동 천태종하죠, 그렇죠? 해동 천태종을 이제 개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자, 이자겸은 대표적인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이 문벌귀족들은 누구에게? 바로 이 무신들에게 철퇴를 맡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이전입니다. 역시 이것도 고려 중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가다에 해당하는 이민족을 옳게 연결한 것은 매우 쉬운 문제. 예, 그냥 여러분께 주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누가, 이름만 알아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강감찬, 윤관, 김윤우. 자, 일단 강감찬 장군 보겠습니다. 자, 어떤 누구의 침입을 하기 위해서 거란의 3차 침입, 거란 쪽에 세 번째 침입 때 이제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있었죠. 귀주 대첩. 기억하십니까? 그 다음에 별무반 편성,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 편성했다. 누굽니까? 그 여진입니다. 여진. 여긴 거란, 여진. 자, 그리고 김윤우. 아까 제가 몽골과의 어떤 항쟁 과정 속에서 이제 승려의 어떤 활약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쵸? 바로 이 김윤우 장군입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관직을 줄 것이야. 열심히 싸우면은. 자, 이때 이제 김윤우, 이 승려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당시 몽골 최고 장수였다고 할 수 있는 살리타 이런 것도 한번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살리타를 사살해버립니다. 사살. 몽골 최고 장수라고 할 수 있는 살리타를 사살하는 그런 혁혁한 공을 또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거란 여진 어디라고 했죠? 몽고입니다. 몽골이라 해도 되고 몽고다 해도 되고요. 자, 거란. 자, 1, 2번. 나머지는 틀리고요. 자, 거란입니다. 자, 거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보겠습니다. 거란. 네, 거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진. 여진. 쉽죠. 그 다음에, 몽골. 자, 여러분들 김윤우 장군에 대해서, 김윤우 장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답은 정답이다. 거란 여진만 알아도 정답이 여기서 분명히 가려질 수가 있겠죠. 예. 3점짜리 치고는 상당히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거의 1점짜리가 거의 1점짜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게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관리 선발제도입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왕위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응시할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자, 그럼 조선시대 관리 선발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어디서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삼품과라고 나왔습니다. 독서삼품과. 이거 언제일까요? 자, 독서삼품과는요, 신라 말 원성왕 때입니다. 원성왕 때. 신라 말이 아니고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 원성왕 때 독서 3품과를 시행을 했지만 진골들의 반발로 실패를 합니다. 진골들이 이제 꽉 잡고 있었던 배경, 정계를 꽉 잡고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골품제라는 게 있습니다. 차별적인 신분제도. 바로 이 진골들이 통일신라 말에는요, 권력을 꽉 잡고 있었죠. 골품제를 통해서 꽉 잡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원성왕이 그 골품제를 바탕으로 한 그 진골들의 틈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신분에 의해서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실력을 뽑자, 독서를 해라, 경전을 읽어서 거기에 따라서 품을 3개를 주겠다, 상중하로 나누어서 품을 3개를 주겠다, 여기에 이제 합당한 사람들을 관리로 채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 3품과를 시행했는데 진골들이 당연히 찬성할 리가 없겠죠. 결국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종 때 현량과 누가 실시했냐? 이 인물이 있습니다.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조광조. 중종 때 조광조라는 인물이 현량과를 또 이렇게 건의해서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현량과 뭡니까? 추천제입니다. 추천제. 우리 고교장 추천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추천을 해가지고 관리로 등용하는. 자, 이거는 이제 조광조 요거 좀 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가 있었다. 무과 있었습니다. 자, 근데 고려 시대에는 무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무과가 있었습니다. 예, 아시겠죠? 자, 잡과를 통해서 기술관을 선발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년신은 아이고 또 넘어갔네요. 예. 자, 식년시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치러졌다. 3년마다. 자, 3년마다 치러졌다라는 거. 여기 식년시, 정기시험입니다. 정기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시가 있습니다. 별도로 또 지어지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특채. 이렇게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채. 자, 별시에는 뭐가 있으냐면,
증광시 같은 거, 알성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어떤 국가적 축제라든가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이제 따로 이제 또 시험을 보는 그런 형태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모습이니까요. 자, 15번. 자, 들어갈 정치기구 상당히 쉽습니다. 뭡니까?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삼사라고 불렸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홍문관이죠, 홍문관. 아유, 뭐, 예, 홍문관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게 아니고 요걸 찾아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찾아내면 되는 거네요. 뭡니까? 예, 나왔네요. 그렇죠? 예, 나왔습니다. 홍문관. 자, 승정원 같은 경우는 국왕의 비서기관이 되어 있고 의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왕이 직접 대역죄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의검부가 있었고요. 의정부는 어떤 행정의 어떤 그런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가 의정부였고요. 한성부는 지금의 수도의 어떤 그 행정이라든가 치안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를? 예, 홍문관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문관의 역할을 보시면은 왕의 자문에 의하거나 경연을 담당한다. 자, 경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경연. 앞으로 이제 우리 문제가 나올 때도 경연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경연이란 게 뭘까요?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거. 요게 이제 홍문관의 어떤 그래 홍문관에서 요 경연을 주관했다. 왕과 이제 신하들과의 어떤 정책 토론을 경연, 그리고 이제 세자, 앞으로 왕이 된 세자와 또 신하들 간의 또 정책 토론은 서연이라고 했습니다. 서연. 경연도 있었고요. 또 서연도 있었다는 거. 요 경연과 서연을 주관했던 게 바로 이제 홍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궐 경정과 또 서적을 또 관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홍문관의 전신이 뭐였을까요? 홍문관의 전신. 홍문관의 전신은 집현전이었습니다. 자, 집현전. 집현전에서, 그쵸? 학자들이 이제 학술 연구를 했었던 기관이죠. 집현전. 언제였습니까? 이건 세종 때죠. 홍문관은 언제 만들었을까? 성종 때 만들어집니다. 성종 때. 왜냐면 이 집현전이 언제 세조 때 집현전이 혁파가 돼 버리거든요. 혁파가 돼 버리고. 그럼 세조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안 만들었죠. 안 만들다가 성종이 다시 만들었던 게 홍문관입니다. 왜? 세종 이후에 이제 문종이 일찍 죽고 그 아들이었던 단종이 이제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나쁜 삼촌이었던 누가? 수양대군이 결국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어떤 왕위 계승 속에서 어떤 이런 집현전들, 학자들이 연구하는 이 기관들 다 없애버리고요. 뭐 경연 이런 거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렸다가 세조 이후에 이제 성종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이제 다시 세종 때 어떤 그런 경연을 치렀던 이런 홍문관, 그럼 학술 연구기관, 그다음 경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또 부활시키기도 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6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자 옳은 것을 자 신돈이 왕에게 이르러서 신돈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 찾아보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기를 뭐 가문들이 힘 있는 가문들이 다 뺏었대요. 백성들의 땅을. 그러고 그들을 노비로 또 삼기도 했었다. 여러분들 요거 딱 보면은 키워드 나옵니다. 뭡니까? 예, 공민왕 때 얘기죠. 공민왕 때 공민왕이 뭐 많은 개혁이 있지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권문세족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 불법적으로 소유했었던 노비와 그 다음에 토지를 이제 반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국가로 이제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에서 만들었던 기구가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 자, 전민 뭡니까? 자, 토지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어떻게 한다? 변정. 예, 옳은 것으로 다시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이들이 가져갔던 그 노비들, 양민들을 다시 이제 양민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광종 때 실시했었던 노비안건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호족들이 당시에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는 작업을 했었던 거죠. 국가에서는 왜 이런 작업을 할까요? 예, 노비들을. 물론 뭐, 당연히 그건 불법적인 거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를 제대로 이제 해놓겠다. 제대로 이제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놓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노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노비들은 그저 이제 판매가 되는 매매, 그 다음에 상속이 되는 그런 존재들 뿐입니다. 말하는 가축 정도로 이제 여겨두셔도 무방할 만큼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크게 효용 가치가 없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양민으로 풀어준다라는 얘기는 이제 국가에다 세금을 바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국가 재정이 당연히 확충이 되겠죠. 자, 그런 어떤 용도, 그런 어떤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공민왕 때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보기를 통해서 한번 공민왕 때 모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해 수도에 망권당을 설립하였다. 망권당 이제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당시 이제 학술과 예술을 사랑했던 분이 누구였었냐? 바로 이제 고려 말에 보면은 충선왕이라고 있어요. 충선왕. 잘 나오는 왕은 아닙니다. 근데 충선왕, 충선왕. 각종 개혁을 실시했었지만은 예,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이제 원해 수도에 망권당을 설립하고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쪽 원해 수도에 가서 이제 공부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친원 세력이었던 기철 등의 제거되었다. 기철 등을 제거했다. 자, 기철 누굽니까, 여러분들? 얼마 전은 아니죠. 좀 오래 전에 끝난 우리 기황후라고 하는 그 드라마 있죠. 상당히 픽션이 난무했던 예, 대표적인 드라마인데 이 기철 같은 기황후의 오라버니예요, 오라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황후를 등에 업고, 예, 기황후를 등에 업고 엄청나게 세력을 유지해 나갔던 왕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왕도 두렵지 않을 만큼 엄청난 이제 친원 세력이었었는데 이때 공민왕 때 제거가 됩니다. 이때 이제 공민왕이 왕권 강화의 첫 번째로서 이제 친원 세력 혁파였거든요. 예. 자, 그다음 대광현 등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였다. 이거는 이제 왕건 때입니다. 왕건, 태조 왕건, 태조 왕건 때 초기, 태조 왕건 때 발해 유민들을 또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빈민 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설치했다. 이것이 역시 언제입니까? 왕건 때 모습입니다. 왕건 때 흑창. 자, 흑창. 뭔가 빈민구제에서 흑창이 설치됐고 나중에 이제 또 고려 성종 때 의창이라는 게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 광덕이라고 광덕 그다음에 준풍 이런 것들 연호를 사용했다. 언제입니까? 광종 때입니다.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7번. 다음 가상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최영이 나왔습니다. 우왕 앞에서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명의 천령 이북을 자기네 땅이라 귀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문화시중이 요동을 정벌할 방도를 마련하시오. 요동정벌. 아유, 나왔네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자, 고려 말 최영 장군이 우왕에게 요동정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죠. 요동정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김보식이 서경천도운동을 진압하였다. 이거는 고려 중기입니다. 고려 중기. 예, 중기. 장문유가 산둥반대 덩조를 공격하였다. 이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발해 무왕 때입니다. 무왕 때. 무왕 때 이제 먼저 당나라와 이제 상당히 당나라와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그때 산둥반도를 공격합니다. 장문유, 산둥반도 요게 이제 발해 무왕과 또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광동 유출을 했더니 고려 초기 그렇죠? 고려 전기죠. 고려 전기. 자, 그리고 이성계가 위화도의 군으로 권력을 장악하겠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들, 그쵸?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자, 요동을 정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냐? 이성계를 자기가 당시 같이, 최영도 같이 이성계와 함께 이제 요동 정벌을 가려고 하지만 우왕이, 나 무서워요. 최영 장군, 제발 저와 같이 함께 있어주세요. 그래서 최영은 떠나지 못합니다. 떠났던 이성계는 결국 거기서 다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리죠. 이거 갈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불가론을 들어서 결국 위화도에서 결국 회군을 해서요. 결국은 정권을 장악하고요. 거기에 이제 급진 사대부들과 함께 이제 조선을 건국하기까지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들 그 과정들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할 때 항상 나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쉽게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후가 장기항전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했다. 이건 고려입니다. 역시 고려 무신정권 때죠, 그렇죠? 무신정권 때, 무신정권 때 이제 강화도로 천도했고 거기서 이제 항전을 했지만 결국은 무신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했다라고 제가 앞에서 무신정권 설명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세종에 대한 정책입니다. 자, 근 정책. 자, 세종.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와. 세종하고 조선 전기는 세종, 고려 후기, 조선 후기는 정조, 영조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오겠네요. 아니요. 워낙 지적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너무나 문제 낼 게 많아. 예, 보겠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세종이 이룩한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유효정치의 운영을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보정책이 일어나 농업을 중시하는 다양한 정책을 썼다.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 자, 농업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농업을 중시하는 다양한 정책. 자, 어떤 것들이 했는지 보겠습니다. 세종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 대외관계 모습들 너무나 많이 나와. 일일이 열거하다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업과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황작물이 감자와 고구마를 재배했다. 이게 조선 후기. 조선 후기입니다. 자, 구황작물 아니면 뭐 상품작물 이런 거 나오면요. 상품작물 나오면 조선 후기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를 풍요에 관계없이 1교전 4, 6도로 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이것도 후기죠, 후기. 후기 때 인조 때입니다. 4에서 6도로 거두기로 했다. 자, 우리 당시 세종의 농업 정책이 또 있었죠. 예, 조선 전기 공법이라고 합니다. 전분 6등법.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고요. 풍융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니죠. 요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이제 인조 때 영정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조 때 영정법입니다. 영정법. 영원히 세금을 고정시켜 버리자라고 하는 법이죠. 영정법. 다음 추구기를 만들어 전국 각지에 가물에 측정했다. 그렇죠? 농사에 있어서 추구기는 핵심적인 겁니다. 추구기. 그 다음에 농사직설 가능하여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보급하였다. 농사직설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만든 서적이죠. 농사직설 세종 때 모습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고려 말에 농상지묘라고 합니다. 이암 선생이 가지고 왔던 농상지묘. 근데 그거는 이제 농사책인데 우리 풍토가 아니고 이제 그 나라 원나라의 어떤 그런 풍토에 맞는 농사 기법들이 있는 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맞았는데 자, 세종 때 이제 농사직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세종과 같은 왕이 있었던 우리 그 조선 초기 15세기입니다. 자, 15세기의 우리 어떤 문화적인 모습들은요, 상당히 어떤 민족적이고 자주적입니다. 어떤 다른 나라 것들, 중국 거를 따온 거, 중국 거를 그대로 모방하고 쓰기보다는 우리만의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서적도 그렇고요, 뭐 과학기술도 그렇고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문선입니다. 동문선입니다. 언제 했냐? 자, 이런 것 좀 어렵습니다. 성종 때 만들어졌대요. 그렇죠? 성종 때.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시와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한시집입니다. 한시름 아니에요. 한시집. 한시집이에요. 자, 이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어렵습니다. 좀 1점짜리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동문선에 대해 잘 모르면은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서고정의 주도로 편찬되었다. 이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예, 1번. 자, 그 다음 청해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거 북학파입니다. 북학파. 북학파. 자, 군주의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도식으로 설명했대요. 자, 글로 쭉 텍스트로 나열한 게 아니고요. 도식으로 설명했다. 이거는 누굽니까? 이황 선생이죠. 이황 선생의 무엇일까요? 예, 성악 10도입니다. 성악 10도. 자, 여러분들이 이황 선생의 성악 10도랑 그 다음에 이제 이이 선생의 성악 지묘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성악 10도가 이황인지 성악 지묘가 이황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신 거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악 10도 성악 지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친구들 중에 지묘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지묘한 놈. 이 지비한 놈. 그러니까 이의 성악 지묘. 요거와 이황의 성악 10도 구별하시는 하나의 또 암기 팁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거 뭐 많죠? 우리나라에 뭐 있습니까? 실록도 있고요. 예, 실록도 있고요. 뭐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록 유산으로 이제 등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신과 효자 연려의 행적을 글과 그림으로 소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삼강행실도입니다. 삼강행실도.
삼광행실도 이런 것들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삼광행실도. 자, 삼광행실도 요거 언제 할까? 어느 왕 때? 세종 때. 세종 정말 많은 지적을 남겼죠. 예, 세종 때의 모습입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20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의 업적으로 또 왕의 업적입니다. 왕의 업적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정치사가 지금 중심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강홍립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명나라 장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후금의 군대를 패하지 않을 것 방도를 찾으라고 하였어. 누굴까요? 광해군입니다. 당시 이제 명나라가 우리에게 후금이 이제 침략을 해오니까 군대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많은 살인들, 당시에 이제 사대주의적인 어떤 입장에 있었던 많은 살인들은요, 이 그죠, 명을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왜냐, 당시 이제 많은 살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 물론 뭐 붕당 정치하고 뭐 동인 서인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살인들은 사대주의적이다. 곧 명나라 사대주의적이다. 그럼 뭐냐? 성리학에 입거해서 우리는 당시 명분과 의리를 중요하게 된다. 의리. 우리 명나라, 우리 임진한테 도와줬잖아. 명분. 성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상위 가치에 있는 우리 명나라는 하위 가치는 우리가 당연히 돌봐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모셔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입장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도와줘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 봤을 때, 만약에 명나라 도와줬다가 후금이 만약에 명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한다면 우리 조선에게 결코 우리 조선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홍립 장군에게 그렇게 하죠. 가서 네가 적절하게 처신을 잘해라 이거죠. 명나라를 도와주러 가는 척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후금이 피하지 않도록 한다면 거기 이제 항복해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적절하게 중간에서 잘 처신해라.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라고 하죠. 중립외교. 자, 이 광해군 때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도 상당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자, 태조 때죠. 태조 이성계 때고요. 태조 이성계. 자,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답니다. 경국대전. 이거 언제입니까? 성종 때입니다. 성종. 이건 태조 이성계. 예. 초계문신 이제 실시한 거 언제죠? 정조입니다. 정조. 신문고 설치한 거 이거 언제죠? 태종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기도 했었죠. 영조 때. 자, 그다음에 경기도의 대동법을 실시했다. 대동법 하면 여러분들 우리 영화 광해에서도 나오죠. 예, 광해군입니다. 정답은 몇 번?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